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WP에서 정보사회론을 강의하게 될 윤동훈입니다. 처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모든 수험생들 입장이 뭐 어느 시험이나 막론하고 똑같지 않겠습니까? 해서 여러분들이 그 첫 시간이니까 저하고 대면하신 지가 첫 시간이니까 모쪼록 준비하시는 모든 기간 다 통틀어서 준비 잘 돼가지고 모두 꼭 합격하시기를 먼저 바란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죠. 자, 우선 여러분이 준비하시는 이 공무원이죠. 공무원의 경우에는 일단 여러분이 이 공무원 시험하고 보통 많이 비교를 하세요. 그런데 이 공무원 시험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일반적으로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 좀 낮다. 난이도도 낮고 경쟁률도 낮고 그래서 공무원보다는 조금 수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일반적인 생각이죠. 근데 저는 거기에 이제 브레이크를 좀 걸고 싶다라는 것이죠.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 모든 시험은요 쉬운 시험은 없습니다. 어떤 시험도 경쟁률 막론 떠나서요 쉬운 시험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생각 말씀드렸죠. 운전면허 다 가지고 계시죠. 운전면허 볼 때 필기시험 볼 때 여러분 긴장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안 하신 분 거의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테스트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다 긴장하게 만들어요. 하물며 여러분이 보시려는 이 군무원 시험의 경우는 경쟁률이 공무원 시험하고 못지 않습니다. 특히 국방부 이 군무원의 경우에는 일반 다른 육군이나 해군, 기타 군무원보다 경쟁률이 2배 이상 월등히 높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만큼 메리트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를 제가 자꾸 서두에 이렇게 드리느냐? 여러분 마음 다 잡으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자, 나 해보니까 될 것 같아. 절대 그래가지고 뛰어들지 마시라는 얘기죠. 자, 우선 제가 일반론적인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보사회론에 대해서 디테일한 거 해서 두 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가 일반론으로서 일반론. 자, 시험 일반론입니다. 이건 전체적인 여러분이 준비하시는 물론 저 말고 다른 선생님들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격려되는 얘기, 도움되는 얘기 많이 하겠습니다만 저는 또 제 입장에서 전체 합격을 위한 기본적인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참고용으로 좀 제발 활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쭉 수업을 해보면 한번 잘 들었어요 하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좀 유념이 듣고 야 저렇게도 했구나. 저런 방법도 있구나. 또 내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저런 시각도 있구나. 이걸 아시고 깨치는 분들이 조금 빨리 갑니다. 여러분 좀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보사회론. 자, 이렇게 두 개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우선 여러분이 보시는 과목이 총 5개예요. 군무원이 그렇죠? 자, 국어, 영어, 국사. 여기 요 3개의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선택. 선택이 2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되죠. 자,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선택 중에 하나가 이제 정보사회론일 거예요. 그렇죠. 요건 이제 추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 3개가 과목인데 제가 공무원 시험에 준비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국어, 영어, 국사, 다시 말하면 국영사 요거 안 해놓고 있다가 나중에 선택 2개만 가지고 나 될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요. 이 공무원하고 군무원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체 응시자 가운데 절반 가까운 사람이 과락으로 떨어졌었어요. 여태까지는요. 자, 그럼 과락으로 떨어졌고 공무원 시험이 특히 그렇죠. 특히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는 요거를 잘해놔라 이런 얘기죠. 영어를 잘해 놓으셔야 돼요. 다만 최근에 여러분이 조금 희소식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부담이 조금 줄을 수가 있어요. 뭐죠? 잘하시는 영어하고 국사는 대체 시험이 가능합니다. 자, 요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국어, 영어, 국사를 반드시 필기를 보고 시험을 치르고 경쟁을 해서 시험을 합격자를 결정하게 됐는데 현재는 요게 조금 부담이 줄었어요. 근데 이 부담이 줄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함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우선 객관적으로 말씀드리죠. 영어 같은 경우에는 토익 기준, 뭐 토플도 있습니다만 토익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점수 기준이 높지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합격, 불합격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러다가 영어 놓고 있다가 그 기준 점수 못 채우는 분들 여기 분명히 계세요. 지금 인강으로 듣는 여러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속에 찔리시는 분이 있죠. 그렇죠? 나 안 되는데, 나 공부해야 되겠는데, 저 선생님 내 얘기하나? 여러분 그러면 그걸 생각이 드는 여러분은 바로 이 순간 볼펜 놓고요. 영어 공부하셔야 돼요. 영어 공부 안 해놓고 물론 이게 제가
영어를 뭐 100점 만점 기준에 뭐 95점 이상 맞아라 이런 건 아니에요. 다행히 아까 말씀드렸는데 대체 시험이기 때문에 요게 어느 정도 수준만 맞춰놓으면 돼요. 그런데 그 수준을 너무 과소평가하더라라는 거죠. 어느 정도 월등하게 해 놓으시고,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느 정도 기준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게 준비를 좀 해 놓으셔야 돼요. 더더군다나 국사, 그죠? 이 국사까지도 최근에 2018년 이후에 요거까지도 국사 능력 시험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것도 수준이 딱 중간에서 약간 더 나가는 정도, 조금 더 상회하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여러분 입장에서 되게 쉬워졌어요. 그런데 이거 이면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시험 보시고 지금 OT 강의 들으시는 여러분만 쉬워지는 거 아니죠. 전국에 있는 군무원 준비하는 분들이 전부 다 쉬워진 거죠. 그렇다면 관건은 뭐죠? 그렇죠. 지금 올해 시험 봤을 때 답이 나왔잖아요. 선택 2개 하고요. 여기서 관건이에요. 국어에서. 올해 국어 시험 2018년 엄청나게 어렵게 나왔습니다. 즉 출제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나 여기서 변별력을 만들 거야. 학생들이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를 내가 여기서 판단할 거야. 여기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대체 시험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변별력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신경 써야 돼요? 앞으로는 요거 기본은 그래도 하고 들어가자. 버리지 말자. 나중에 하면 되겠거니 아니라는 거죠. 대개 보면 영어 검정시험이 날짜 같은 거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미리미리 봐두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간상 제가 볼 땐 차기연도 2019년 시험에 있어서는 아직은 부족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거든요. 여러분이 미리미리 조금 요거 2개부터 조금 소위 말해서 여러분이 합격으로 가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요거 조금 주의하셔서 먼저 준비하자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또 하나가 국어. 요 국어는 일단 올해 기준 바로 직전 연도 시험에서의 난이도가 엄청나게 어렵게 나왔고 향후 이것은 그 취지 내지는 그 패턴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국어는 깊이 있게 준비를 철저히 하자. 자, 깊이 있게 준비를 철저히 하자. 요 3개가 됐다? 그러면 제가 판단키로는 군무원한테 절반 이상은 간 겁니다. 왜요? 선택 과목 2개는 여러분이 행정학을 하시든 뭐 행정법을 하시든 뭘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직렬, 군무원 직렬에 따라서 선택 과목이 있겠죠? 물론 요거 정보사 이론을 하는 거 보면 정보 쪽에 관련되는 직렬이실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7급이든 9급이든 상관없이 이거 2개는 시간 대비 점수가 확실히 나오는 데입니다. 자, 시간 투자 이퀄 똑같다. 그죠? 뭐다? 점수다. 시간 투자 이퀄 점수가 된다. 따라서 이거는 여러분이 얼마나 성의를 가지고 정성껏 하면 되느냐 요거예요. 자, 전체적으로 봅시다.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리는 건 아까 제가 경쟁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경쟁률 굉장해요. 100대 1이 넘어가는 직렬이 부지기수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기본적으로 낮게 잡아가지고 100대 1이라고 하더라도요. 아니요. 더 낮게 잡을까요? 여러분 경쟁률 좋아하시죠? 50대 1 잡을까요? 50대 1이면 최소 지금 50명 되는 반이 없죠. 중고등학생들이 그렇죠? 많이 줄어서. 여러분 반에서 3, 40명 잡아도 1등을 해본 경험이 있냐는 거죠. 반에서.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 시험 내지는 군무원 시험은 그거의 배 이상이에요.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뒤에서 세는 게 빠른 친구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앞에서 세는 것보다. 근데 이 시험은 앞에서부터 세가지고 딱 끊어야 돼요. 얼마나 이거 철저하겠냐는 거죠. 치열하겠냐라는 거죠. 그러면 경쟁률을 신경을 쓰란 얘기인가요? 아니죠. 오히려 그렇다 보니 뭘 신경 써야 되느냐? 합격 기준에 맞는 절대 학습량이라는 게 있죠. 이 절대 학습량을 누가 빨리 채워 나가느냐입니다. 이전에 난 이전에 저 선생님도 얘기하는 거 봐. 1등 한 번도 못했으니까 너는 합격 못할 거야. 분명히 이러고 얘기하고 있잖아.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치열한 시험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이 용기 드리는 얘기 한마디만 더 합니다. 한 몇 가지만 하죠. 여러분 머리 가지고 공부한다고 생각하시죠? 사실 나 머리가 되게 좋은 사람들이 공부도 잘할 거야. 시험 잘 볼 거야 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아시는 분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네요. 우리나라 판사들 있죠. 판사라 그러면 사법시험 합격해야죠. 연수원 다녀와야죠. 그리고 좋은 성적 있어야죠. 그리고 판사 임용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얼마나 공부를 잘했겠어요. 사실은 열심히 또 했겠지만요. 이 판사들의 IQ가 얼마나 나올까요? 얼마나 평균 IQ가 얼마 될까요? 이거 우리나라 조사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판사의 평균 IQ가 103입니다. 이거 의외지 않습니까? 여러분 103이라는 얘기는 지금 여기 인강 화면 보고 계신 여러분들의 IQ가 더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두 자리 거의 없어요. 요즘에 IQ. 이거보다 여러분 다 높아요. 근데 여러분이 나 공부 안 했어. 나 머리 별로 안 좋은가 봐. 이거 가지고 시험 준비 못한다?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정답이 됩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그렇구나 결국. 그러니까 여기 노랑질 어디나 다 써 있잖아요.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뭐로 한다? 엉덩이로 한다. 얼마나 끈기 있게 붙어 있느냐죠. 근데 저는 거기에도 반론을 제기합니다. 엉덩이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엉덩이만 붙이고 있는 친구들이 90% 이상이에요.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그냥. 꾸벅꾸벅 졸아요. 그 엉덩이가 합니까? 아니죠. 그것도 그렇잖아요. 물론 그 말의 취지는 있죠. 엉덩이를 붙이고 있을 정도의 쉽게 말하면 그죠? 노력을 해라. 집중을 하라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저는 말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엉덩이로 하는 게 아니라요. 가슴으로 합니다. 가슴으로. 왜요? 열정 아니면 그죠? 안타까움 또는 애절함. 나는 합격해야 된다. 난 이거 아니면 죽는다. 이거가 생기면 엉덩이는 붙어 있지 말라 그래도 붙어 있어요. 이해하시겠나요? 실질적으로 5급 시험 같은 경우라면요. 학습량이 이렇습니다. 하루 10시간씩 2년을 꼬박 앉아 있어야 됩니다. 계산해 보세요. 하루 10시간씩 24시간 중에 2년이면 360일 곱하기 2죠. 그렇죠? 700일이 넘어가죠. 꼬박 10시간씩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 5급 시험에 나오는 문제를 이해합니다. 합격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 고등고시나 행정고시나 이런 거 많죠? 문제가 이거구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절대 학습량이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 학습량. 그럼 9급 군무원이나 7급 군무원을 합격하기 위한 절대 학습량이 분명히 주어져 있습니다. 그거는 어디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공부하시다가 그 열정 가지고 안타까움 가지고 공부하다 보면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이해됐나요? 103이에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훨씬 머리가 좋습니다. 자, 그 다음 공부를 하면 이거 지울 거는 없는데 여기다 하죠. 여러분 공부를 하다 보면 아마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특히 뭐 영어나 국사, 사실 국어 이거 사실 쉬운 거막 아니죠. 특히 대표적으로 영어 같은 경우에 여러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입학하고 나서부터 벌써 10수년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영어를 하면서 어제 하고 했고 일주일 했고 한 달 했는데 나는 왜 늘지가 않지? 난 왜 다 모르겠지? 하시는 분들이 거의 경험이 많으실 텐데 이 학습이라는 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까요? 이렇게 나올까요? 예를 들어 하루 했다, 이틀 했다, 석 달 했다, 뭐 한 달, 두 달, 석 달 등등등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이렇게 올라가겠냐라는 겁니다. 절대 이렇게 안 갑니다. 학습이라는 거는요. 모든 공부 시험은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가요. 계단으로 가요.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일정 부분까지는 나도 몰라요. 티도 안 나요. 내가 뭘 공부했나 싶어요. 여러분 콩나물시루 아십니까? 콩나물 키우는 거. 여기다 물 주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흙에 심는 거는 물 주면 흙이 촉촉해지니까 있는 거 알아요. 근데 콩나물은 물 주면 쭉 빠져버려요. 그냥 콩나물 시루에 그냥 물이 빠진다고요. 그럼 얘가 물을 먹은 거야 안 먹은 거야? 크나 안 크나? 똑같아요 이 기간이. 근데 일주일 딱 지나고 보면 콩나물이 벌써 밑에 뿌리가 이만큼 나와 있어요. 쭉 길어요. 그죠? 여러분들 어느 순간 보면요. 내가 예전에 했던 거 아니라 어느 순간 올라가 있어. 이건 본인이 느끼게 돼요. 내가 이걸 왜 알지? 처음 볼 때하고 다르게. 이해되십니까? 이걸 자꾸 느껴가셔야 돼요. 자꾸 가요. 머리로 하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IQ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열정이고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난 진짜 이거 아니면 안 돼. 그냥 차라리 죽어버릴 거야 이거 하다가. 여러분 과거 돌아보세요. 제가 볼 때 아직 얼굴을 뵙지 못했지만 대개 20대 아니면 많으면 30대 정도 되셨을 겁니다. 여러분 과거 돌아봤을 때 정말 공부를 후회 없이 해본 적이 있다라고 자신 있는 분. 내가 인생 20년, 30년 넘게 살면서 과거를 딱 돌아보니까 나는 이 지구상에 태어나서 공부라 그러면 학을 뛸 정도로 나는 진짜 후회 없이 공부한 적이 있었다. 단 한 달이라도. 없으시리라 생각해요. 왜? 저도 사실 없었어요. 그죠? 저는 나중에 군대 갔다 와서 정신 차렸어요.
정신 차렸어요? 그게 없으신 분이라면 지금이 아주 좋은 인생의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20년, 30년 지나서 나이 40, 50 됐을 때 인생을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아, 내가 요 노량진에서 또는 인강으로 당시 군무원 시험 준비하다가 정말 코피 쏟는 경험을 난 해봤다. 공부하다가 내가 전봇대에 부딪혀도 봤다. 정말 후회 없이 공부했다. 그걸 지금부터 만드시면 돼요. 만드시면 여러분 주변 게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제가 가끔 수업 때 물어요. 예를 들어서 연말에 수업을 한다 그러면 크리스마스 언제예요? 물어봐요, 학생분들한테. 그러면 그걸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라는 눈치로 12월 25일이에요. 그래요. 며칠 남았어요? 그러면요. 뭐 보름 남았어요. 20일 남았어요. 그래요. 제가 좀 냉정한 얘기긴 하지만 그 대답하는 분들 다 떨어질 거라 그랬어요. 제가. 합격하기는 요원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 말씀 들어보면 이해하십니다. 왜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열정 가지고 안타까움 가지고 애절함 가지고 과거에 내가 공부해 본 적이 없는 정말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공부의 시점을 만들고 있는 시점에 그런 게 보여요. 언제가 주말이고 언제가 휴일이고 언제가 대소사 있고 언제가 노는 날이고 크리스마스가 언제고 이게 눈에 보이냐고요. 그게 보이면은 벌써 집중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딴 데가 있다는 얘기라고요. 저는 그런 경험을 짧게나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날짜 가는 걸 모릅니다. 날짜 가는 걸 모르고요. 요일 개념이 없어져요. 오늘이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도 모르는 데다가 월요일, 화요일을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한테. 왜요? 그냥 그 공부하는 기간에는 내 인생에서 통째로 드러내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처음부터 끝날까지 같은 패턴으로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러니 그 가운데는 주말도 없고요. 그렇죠? 뭐 명절도 없고요. 어떤 기념일, 뭐 발렌타인데이 그게 뭐죠? 그게 왜 생각이 나야 되죠? 생각이 안 나야 돼요. 여러분들. 좀 애절해야 됩니다. 간절해야 돼요. 그냥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왔다 갔다 노량진 구경하러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시간 없어서 그냥 노트북 펴놓고 강사 화면하는 거 이거 보고 있는 이 재미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왜 여기서 떠들어도 되는데요. 여러 강사 선생님들이. 여러분 시험 보는데 합격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그냥 화면이 그냥 뽀개질 정도로 들여다보고 집중해야죠. 집중해야죠. 안타까움에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저도 이제 나이가 그렇게 적진 않거든요. 노파심에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큰형 같고 삼촌 같고 이러기 때문에 열심히 해 임마 하고 꿀밤 하나 쥐어박는 마음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같이 이렇게 나중에 가서 좀 후회를 좀 안 하시려면 저는 후회가 좀 되거든요. 근데 조금 더 열심히 했을걸. 그거 해도 죽지는 않던데. 여러분 공부하다가 죽었다는 사람 봤어요? 공부하다가 사망. 여러분 뉴스나 기사에서 노량진 김모 씨 공부하다가 사망 있나요? 없어요. 공부하다가는 안 죽더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과거에도 그랬고요. 여러분 진짜 앞으로는요 인생에 있어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의 시대를 한번 만들어 보고 여러분이 꽃피는 시절, 그래 나도 뭔가 도전해서 성공했어, 한번 만들어 봐야죠. 그거 되면은 쭉쭉 클 수 있는 여지가 되고요. 실제 노량진 주변에서 보면요, 구급 공무원 하다가 야 이거 되네, 그래서 공무원 생활하면서 야간에 공부를 또 합니다. 뭐 7급 공부합니다. 그리고 원래 9급에서 들어가서 7급 들어가려면 20년 넘게 걸립니다. 그죠? 2년 준비해가지고 2년 만에 7급으로 갈아타요. 여러분들. 그런 욕심이 자꾸 생기게 돼요. 그 욕심 생기려면 그렇죠. 뭔가 하나 성공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요 5개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금 새롭게 보이셔야 됩니다. 그 여러분의 인생 펼쳐지는데 얘네들이 뭐예요? 키입니다. 키. 열쇠예요. 열쇠. 국어, 영어, 국사, 선택 과목 2개가 열쇠란 얘기예요. 열쇠. 예? 이거 무시하지 마시고요. 그냥 과목이 아닙니다. 하나의 과정이에요. 과정. 내가 국어를 왜 해야 되지 지금? 이 품사를 왜 외우고 앉아 있어야 되지? 아니에요. 이거 외워서 여러분 학자 될 거 아니에요. 이걸 거쳐야 여러분이 원하는 군무원도 되고 뭐 공무원도 되고 더 나은 시험 할 수 있는 과정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다른 건 안 봐야 되잖아요. 경주마에게 왜 옆에다가 이렇게 가리는데요? 딴 거 희끈거리지 말란 얘기죠. 앞에만 보고 가란 얘기죠. 여러분 체력, 정신력, 두뇌
머리 전부 다 세팅 갖춰져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뭐만 안 갖춰 있다? 제가 보기에 마인드만 없다. 열정이 없다. 애절함이 없다. 간절함이 없다. 그겁니다. 그거 앞으로 만드시는 게 관건입니다. 물론 이거 말고 사실 더 전해드리고 싶은 얘기 많습니다. 자, 그건 수업 때 저랑 같이 또 공부하시면서 대면을 하고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죠. 정보사회론. 자, 이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정보사회론. 이 정보사회론이 여러분이 그 교재를 갖고 계시다면 목차를 한번 쭉 넘겨보시면요. 야, 뭐가 이렇게 다양하지? 뭐가 이렇게 잡다하지? 합니다. 해서 정보사회론만의 과목의 특징 내지는 어떻게 앞으로 준비해야 되는지를 몇 가지 일러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학문적인 게 여러 분야의 소위 나쁘게 얘기하면 잡학이고요. 좋게 얘기하면 종합학문이거든요. 다 분야입니다. 다 학문 분야라는 거죠. 여러 분야가 걸쳐 있더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면요. 정보론, 사회학, 행정학, 문헌정보, 법학 등 대표적인 것만 해도 이 정도예요. 자, 이 여러 학문 분야가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죠. 이 학문 분야가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험 준비할 때 곤란하다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곤란하고 어려운 점이 많다라는 겁니다. 복잡할 거예요. 복잡할 겁니다. 어떤 이론이 하나에 걸쳐가지고 쭉 가지를 타고 오는 게 아니라 약간 중구난 방식이에요. 이거도 나왔다가 그다음 이거도 나왔다가 또는 현대적인 어떤 최신 용어 또는 컴퓨터, 그죠? 컴퓨터 용어도 나왔다가 이리저리 막 널뛰기 할 거란 말이에요. 일단 그걸 예상하고 들어가는 거하고 하다 보니 뭐 이래라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요? 자, 일단 여러 학문 분야이기 때문에 수업하다가 주의하셔야 돼요. 나 법학 안 해봤는데, 나 행정학 안 해봤는데, 나 문헌정보 모르는데, 이렇게 모르는데 할 게 아니라, 여기선 이걸 다루는가 보나. 학자가 될 게 분명히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공할, 예를 들면 행정학 전공처럼 4년 내내 공부하고 2년 내내 공부해야 행정학을 안다? 그 정도까지 가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아주 단편적으로 나옵니다. 단편적으로. 다만 그게 지역적으로 좀 넓게 나온다는 거죠. 따라서 이건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냐? 얕고 넓게 가셔야 돼요. 얕고 넓게 준비하셔야 돼요. 넓게 준비하셔야 돼요. 너무 지역적으로 파지 마세요. 자, 두 번째 갑니다. 우선 항상 기출문제를 보시게 되면요. 개념을 묻는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개념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개념 중시해야 됩니다. 개념 묻는 문제가 반 이상이라고 할 정도로, 그래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개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특히 최근 시사 용어라든지, 그죠? 왜냐면 정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과목명 중요하잖아요. 최근 시사 용어, 관련 학문 용어. 그다음 문헌정보나 사회학에 좀 가깝기는 하고 정보론에 좀 가깝기는 합니다만요. 정보 관련 용어가 있어요. 이게 대부분 영어로 나오는 게 되게 많습니다. 영어로, 영어화되어 있는 등. 요거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출제 빈도가 높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자, 요거 어쩔 수 없습니다. 처음이니까. 여기 학자들. 요것도 아주 여러분 나중에 이제 뒷덜미 잡을 수도 있습니다. 학자들이 한두 명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이 분야가 이렇게 많다 보니 관련 학자들도 여기저기서 등장합니다. 이 관련 학자 이론 사실 전부 암기에 가깝습니다. 학자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이외에 문제가 안 나옵니까? 나와요. 그러나 잘 보세요. 여러분들 시험 준비 처음 하시거나 몇 회 하시거나 하시면 막론하고 들어보세요. 현장에서 풀어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은 분명히 나와요. 현장에서 상식선에서 적어도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읽어보고 문장상 고를 수 있는 문제는 분명히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제가 암기하세요라고는 안 그래요. 그런데
개념이나 학자들의 경우라면 모르면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돼요. 이 학자 이름 봤는데 얘가 뭐라고 그랬지? 얘가 뭐였었지? 뭐 개념이 물었어? 개념이 나왔어. 나 이거 안 했던 건데 처음 보는 용어인데 어떡하실 거예요? 그냥 손 놓고 있어야죠. 그러면 정보사고 이론에서는 적어도 주원 점수밖에는 요원합니다. 멀어요. 이해되시나요? 앞으로 암기해 두세요 라고 수업 때 말씀드려요. 암기해 두세요 라고 했던 건 세상 두 쪽 나도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시험에 딱 나와가지고 후회하지 마시고요. 자, 네 번째. 마지막이에요. 요거 뭐 언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기출입니다. 공무원 시험 내지는 군무원 시험 다 마찬가지예요. 기출이 바이블입니다. 기출이 바이블이에요. 기출에서 어느 선까지 물었더라. 이걸 파악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기출 문제 똑같이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면 정보사이론은 워낙 학문 분야가 많기 때문에 다 학문이기 때문에 지엽적으로 내려고 출제자가 맘먹으면 얼마든지 깊은 데서 내요. 그래, 솔직히 니네 한번 틀려봐라. 점수 한번 안 나와봐라. 맘만 먹으면 엄청나게 깊게 들어가요. 따라서 기출에 중구난방으로 나온 걸 다 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출에서 어느 선까지 다뤘지? 요게 중요한 거예요. 기출에서. 그래서 기출을 항상 보면서 출제 패턴, 수준, 분야, 어느 파트에서 주로 냈더라. 이거를 항상 신경 쓰시고 그 수준 바운더리 범위 안에서 공부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 조금 개혁적이긴 합니다. 어쩔 수 없겠죠? 여러분이 이 책을 처음 받아보셨을 때 느낌이에요. 1번부터 해가지고 정보의 개념 해가지고 저 뒤에 가게 되면 저작권까지 해가지고 뭐 하여튼 다 분야로 다 합쳐버려요. 그러니 오리엔테이션에서 딱 축약을 하면 제 입장에서는 이게 딱 팩트입니다. 시험에 고득점을 가기 위해서는. 그죠? 여러 학문 분야인 거 알고 그다음에 개념을 굉장히 중시해서 개념 나오는 설명에 있어서는 면밀하게 보고 그 다음 학자들 나온다? 나중에 따로 노트 정리해가지고 학자 정리 이거 정리해 놓으시고 기출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 수준에서 내가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하시고요. 요 기출을 하게 되면 가장 유용하면서 지금까지 전통적 방법이 이겁니다. 이 오답 노트가 노량진에 지금 뭐 거의 합격자들 중에서는 거의 안 쓰는 분이 없을 정도인데요. 내가 풀었던 문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풀면 또 틀릴 확률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90% 이상이거든요. 따라서 오답 노트 어떤 과목 5과목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답 노트를 항상 준비하셔서 틀린 문제는 자꾸 확인하시는 습관 들이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얘기 또 마음에 제가 더 전해드리고 싶으나 시간 관계상 일단 정보사 이론 이 정도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선 여러분이 지금 시험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호재가 또 하나 더 있어요. 2019년으로 기준으로 갑니다. 내년 차기연도에 이 군무원 시험 인원이 한 6천여 명 정도 대폭 증가한다는 소식이 있어요. 물론 군무원이나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실제 시험 요강이 발표돼 봐야 나오기는 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일단 뭐 전체적인 대세가 6천여 명 이상이라서 구체적인 명수가 3만 3천 명 최소 뽑겠다라고 지금 거의 예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회의 문호가 넓어졌다라는 거예요. 넓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딱 들으시고 나서 한번 도전해 볼만한데?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와, 역시 잘 듣기 잘했다. 나 안 할래. 인가요? 어느 쪽일까요? 그렇죠. 전자이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주변에도 보면 여러분보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보다 좀 못나 보이는 애인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 나보다 잘 나가지? 부러움 가져본 적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럼 언제까지 남의 뒤통수만 보고 살겠냐라는 거죠.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부러워만 해야 되지? 제가 아까 말씀 중간에 잠깐 넣었어요. 여러분 인생 앞으로 보시면 뭐 80년은 넘게 사시겠죠? 60여 년, 50년, 60년 넘게 남았습니다. 그 중에 군무원 시험 준비하는 1년 아니면 뭐 길어야 2년, 1년, 2년 여러분 인생에서 싹 색깔 지우셔도 돼요. 이때는 나 아무것도 모르고 공부만 했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돌아가서 생각해 보니 그때만큼 내가 열정적으로 인생 내 목숨 다해가지고 공부한 적이 없더라. 그러면 1년 후, 2년 후 여러분들 군무원 탁자에서 업무 보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다가 힘들다. 그러면 저에게 하든지 아니면 여기 여러 좋은 선생님들 있잖아요. 거기에 조언도 구하고요. 조언도 구하고 커피나 한잔 해요. 라고 하든지 그래도 되고
그러면서 머리도 식히고 또 다시 열정적으로 공부하게 되고. 자, 첫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뭐 많은 얘기를 전해드리려다가 보니 좀 마음이 안 그래도 제가 급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여러분이 급해야 되는데 제가 급해. 제가 지금 마음에. 여러분들 앞으로 첫 얘기로 돌아가서 꼭 1년 후 또는 뭐 길면 2년 후에는 꼭 합격하셔서 저하고 자리 만들어서 뭐 술이라도 한 잔, 뭐 기념 삼아 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잘 해주시고요. 또 거기에 제가 일말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상으로 잠시나마 뵙게 돼서 반가웠고요. 또 추후에 뭐 오프 강의라든지 아니면 인강에서 또 뵙도록 희망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